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볼 거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SH공사 7차 서울 리츠 3호 장기전세 주택 공고에 대한 내용과 4차부터 6차까지 있었던 실제 당첨선 결과들을 분석할 도구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설명란의 이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직접 자기가 원하는 단지와 원하는 신청 조건에 맞춰서 이 페이지를 직접 이용해 보시길 권하고요. 그래서 서울리츠 3호가 뭐냐 이 얘기하면요. 임대주택 3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서울 SH공사에서 설립한 공공주택 사업자이다. 그리고 SH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특이사항이 좀 있는데 3호의 특이사항이에요. 3호. 주거 전용 면적 58제곱미터 초과 중형 이상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형 평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 우선순위가 일반적인 장기전세랑 다르게 없어요. 뭐 소득이 70% 이상일 때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장기전세 주택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주택이 없고, 다만 소득 자격 기준이 있어요. 뭐 도시가구 근로자 150% 이상이면은 자격 기준이 안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소득 자격 기준이 있지만 소득이 낮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해당 정원이 적고,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로 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연관 2회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요. 모든 물량이 일반 공급이고 특별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3호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4회차 이전 당첨선 자료 없음. 이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못 구했거든요. 이거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7회차에 강남 대시양파크부터 천왕 이펜하우스 2, 3, 5단지까지 이제 정리가 돼 있고요. 이제 일반 정원이죠. 일반 정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전세금, 그리고 제곱미터당 전세금. 주거 면적이 주로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공고문에 있었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린 거. 그때 2를 보면 이제 4차부터 6차까지의 당첨선 추세 분석 도구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색깔은 같은 구역 내 같은 면적의 단지들이 빨강색으로 고덕 리엠파크가 이렇게 있죠. 얘네가 같은 구역 내 같은 면적의 단지들인 거죠. 이거를 빨강색으로 이렇게 다 칠해놨어요. 그 다음에 큰 원은 당첨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5회차일 때, 그리고 30점이었을 때 당첨됐다. 당첨선이 이랬다는 얘기죠. 큰 원은 일반 당첨선이고 바로 입주 가능한. 그리고 이제 여기 작은 원이 있는데, 작은 원은 예비 당첨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비자로 등록이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예비 인원이 다 빠져나가면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점수를 볼 수가 있는 게 28이랑 27 사이에 있죠. 27.5고 27.5는 27점의 이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한 가지 기능을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강남 대시양파크와 고덕 리엠파크, 상암 월드컵 파크 이렇게 우선 선택을 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7회차 때 그 전세금을 기준으로 한 기준선을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덕 리엠파크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5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곱미터당 전세금이 예를 들면 510만 원이었을 때, 그때 이제 이 기준선 위에 어딘가에 이제 7회차 당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과거의 이력에 4회차 때, 5회차 때 이제 28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4회차 때도 28점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추세대로라면 6회차 때는 6회차 때는 28, 29, 28.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됐으니까 7회차 때에도 비슷할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그려놓고 내가 이 안에서 이 위에서 어디에 위치할까를 이제 과거의 이력들을 이제 강남대시양파크 같은 경우에는 6회차 때 27.5 정도 됐죠. 7회차 때도 이 부분에 위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보조선을 그리는 도구를 추가를 했어요. 소박한 해석이라고 써놨죠. 확인해 본 바로는 당첨 점수는 주로 전세금 혹은 제곱미터당 전세금의 반비례한 형태로 분포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그렇죠.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전세금이 비싸면 비쌀수록 당첨선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좀 완만하게 내려오죠. 이렇게 모집 정원수가 당첨선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 제가 뭐 6채, 4채, 4채, 1채, 4채, 4채, 2채 이런 식으로 써놨죠. 채수가 많아도 그러니까 정원이 많아도 그닥 당첨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정원이 뭐 일반적인 장기 전세에 신청할 때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매물이 많이 나와서 정원이 뭐 한 50명 된다. 뭐 이 정도면 모를까. 뭐 2채, 3채, 5채, 뭐 많아봤자 뭐 8채 이 정도 가지고는 당첨선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다. 예비 당첨선 결과를 여기서 그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비 당첨선. 그러니까 여기 이상으로 점수를 받으신 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순번이 올 때까지.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이것도 엄청 길죠, 얘는. 그래서 편차가 커서 그래서 예측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비 당첨선을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회차 당첨 결과가 있고 전세금 변화가 거의 없는 단지는 이전과 비슷한 결과일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찍어 놓은 몇 가지들 있죠. 이런 강남 대시양파크라든가 상하 월드컵 파크, 그다음에 고덕 리엠파크 이런 데는 우선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과거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당첨선 6회차 결과가 없고 그 다음에 전세금 상승이 상대적으로 큰 단지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단지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좀 불확실하고 지역이나 단지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 단지들 중 몇 군데를 제가 또 찍어 볼게요. 여기가 있었죠. 신정, 신내, 홍파크릴, 상계, 상지구, 유주상가, 백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면 그러니까 결과가 전세금이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천왕 연지타운. 천왕 연지타운은 제곱미터당 전세금이 이만큼이 상승했죠. 그리고 결과는 4회차에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먼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상대적으로 저기 전세금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겠지만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고 왕십리 주상복합 124제곱미터 예를 들면 이걸 들어볼게요. 이게 무척 5회차 때 당첨선 점수가 무척 높았죠. 근데 이제 이게 금액이 증가하면서 아마 당첨선 위치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죠? 왜냐하면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내려올지, 뭐 이 정도 내려올지, 뭐 이 정도 내려올지, 그것까지는
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5회차의 과거의 결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가 멀리 있을 때는 예측이 어렵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가 가까울 때는 예측이 상대적으로 쉬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 페이지에 가셔서, 그러니까 여기 설명란에 있는 페이지 링크를 타고 가셔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신청했을 때 기존의 과거의 당첨선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의 점수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추세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사용해서 당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